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그날 밤, 신혼집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제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빚쟁이 딸년이 우리 재산에 손대기 전에 끝내자. 이혼 서류였어요.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 불과 3시간. 저는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이제 끝내자. 그런데 정확히 사흘 뒤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수천억 원짜리 제약회사 주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에서 급히 건 전화였지만 남편 박재혁의 대답은 무덤덤했어요. 그래, 나중에 연락해. 지금 회의 중이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지우야, 아빠를 믿어라. 하지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평평한 선이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 나오자 남편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 내일 아침 일찍 장례식장 가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집은 이미 채권자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혼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시댁 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 생각에 밤새 울었습니다. 6시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일어났어? 그런데 아침은? 네. 시아버님 아침 드실 거 있어야지. 빨리 준비해. 어머님, 오늘 제 아버지 장례식 날인데 그래도 산 사람은 먹어야지. 어서 부엌 가봐. 저는 멍하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상복도 아직 입기 전이었어요. 밥을 안 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젯밤 아버지를 떠나보낸 손으로 지금 시댁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시어머니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죄송해요. 7시 상을 거실로 들고 나가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장례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정도요. 너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두셨어요. 준비? 회사 부도 났다던데 그런 것도 있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위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부도 소문 때문에 조문객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상주석에 혼자 앉아 절을 올리는데 시댁 식구들은 구석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부도 맞나 봐. 사람이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 어쩌라고. 남편은 저 멀리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우리 먼저 갈게. 피곤해서. 네, 벌써요? 너 혼자 할 수 있지? 발인 때 다시 올게.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편도 함께요. 저는 혼자 남아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빠,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가압류.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 정말 회사 망한 거 맞구나. 채권자들이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했어. 자물쇠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갈 곳은 신혼집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한 지옥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그날 밤 11시, 신혼집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앉아. 탁! 시아버지가 테이블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이혼, 서류요? 오늘로 끝낸다. 내 아버지 빚 때문에 우리까지 망할 순 없어. 빚이요? 소문일 뿐이에요. 소문?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벌써 전화했어. 연대보증서라고 수백억이라던데? 여보, 우리 5년을. 남편이 팔짱을 꼈습니다. 5년? 그래, 5년 동안 넌 뭐 했어?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밀었어요. 위자료 포기 각서야. 재산 분할도 전부 포기. 도장 찍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찍으면 법정 가자. 변호사 비용 감당되겠어? 그때 시아버지 시선이 제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계, 비싸 보이는데 아버지가 20살 생일에 주신 시계였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제 성인식 때 결혼 후에 찬 거면 공동재산이야. 벗어. 이건 아버지가. 빚쟁이 유품 가지고 뭐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엮인 건 하나도 가져가지 마. 시계, 가방, 옷 전부 두고 가.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풀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장례비 1,000만 원 당장 갚아. 주머니엔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제 앞에 탁 놓았어요. 각서에 꾹 눌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에 떨어졌어요. 됐어. 이제 남이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휴, 빚쟁이 며느리 떼어냈네. 남편이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중고로 팔면 되겠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비밀번호 바뀐다. 짐 싸서 나가. 갈 곳도 없는데. 그건 내일이지.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내일 아침이면 집도 돈도 갈 곳도 없는 사람이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신혼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벌써 바뀌어 있었어요. 복도에 박스 3개, 제 옷가지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최유리였어요. 오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응, 오늘부터. 최유리가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 짐 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필요 없는 건 내가 버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박스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엔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 정지. 카드도 막혀 있었습니다. 지갑엔 5만 원이 전부였어요. 친정집 대문, 가압류 딱지, 바뀐 자물쇠. 지우야, 내 아버지 정말 망했구나. 채권자들이 며칠째 왔다 갔다 했어.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오후 5시 편의점 컵라면 하나 3,500원. 남은 돈 46,500원. 창밖으로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밤 11시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알바생이 깨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찜질방 간판 12,000원.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박스를 옆에 두고 밤을 샜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새벽 2시 순찰차가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원 화장실 거울 처참한 제 모습, 지갑 속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전 9시 고시원 첫 달 선불 35만 원이에요. 5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럼 안 되는데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후 2시 공원 벤치 박스를 베개 삼아 누웠어요.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한지우 씨?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도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고 한일성 회장님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를 어떻게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타세요. 변호사 비용이 3년 전에 지불하셨습니다. 3년 전이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박스를 들고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시트가 낯설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 사무실입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것들을 보여드려야 해서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뭘 준비하셨다는 거지? 이틀간의 지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최상층 로펌. 강민석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 이게 전부 한지우 씨 소유입니다. 네, 서류가 펼쳐졌어요. 한일성 제약 주식 100%, 시가 3,500억, 신약 특허권 17건, 항암제, 치매치료제, 강남 오피스텔 건물 600억, 해외 계좌 현금 500억, 총 자산 4,600억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 3년 전부터 비밀 신탁으로 이전하셨습니다. 강민석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장님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민석 변호사,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 지우를 부탁하네. 3년 전 사위가 지우에게 투자심사역 경력 숨기라고 했을 때 난 알았어.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 집안이 내 딸을 도구로만 본다는 걸. 그래서 모든 재산을 지우 명의로 옮겼네. 강민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일부러 부도 소문을 퍼뜨리셨습니다. 일부러요? 네. 시댁을 테스트하시려고. 화면 속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부도 소문을 퍼뜨려주게. 채권자 행세를 할 사람들도 고용해뒀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거든. 저 집안이 내 딸을 버리면 그때 진실을 알려주게. 아버지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지우야, 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울었어요. 회장님이 3년간 사위를 감시하셨습니다. 강민석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박재혁 씨 비리 증거입니다. 화면에 장부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50억, 탈세 30억, 허위 계약서 위조. 페이지가 계속 넘어갔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 가능합니다.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정체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요. 현명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판을 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상세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석이 호텔 열쇠를 건네서요. 오늘은 쉬세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틀 전 공원 벤치에서 봤던 불빛들, 이제는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강민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재혁 씨 현황부터 보시죠. 화면에 복잡한 사업 구조도가 떴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투자 유치 300억 완료. 사업 핵심은 제약회사와 독점 공급 계약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제약회사가 한일성 제약입니다. 지우 씨 소유죠. 재혁 씨는 모릅니다. 당신이 주인이라는 걸.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최명자 씨 프랜차이즈, 지우 씨 건물 5층 입주, 임대료 3개월 연체, 1억 2천, 계약서상 2개월 연체면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강민석이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렸어요. 1단계, 계약 해지 통보, 제약사 협력 불가 소문. 2단계, 은행 대출 차단, 투자자들 동요. 3단계, WS 대표로 미팅 제안. 4단계, 정체 공개 후 검찰 고발.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없는 자리. 잔인하네요. 잔인한 건 그쪽입니다. 아버지 시계까지 빼앗았잖아요. 맞아요.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갈 거예요. 명심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복수는 차갑게. 알겠습니다. 2주일 후 호텔 스위트룸 거울 앞. 불태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끼니 또렷한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제 CEO처럼 보이시네요. 강민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단계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시댁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박재혁 사무실, 대출이 전부 거절됐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부 안 된답니다. 박재혁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최명자 사무실, 어머니 건물주가 퇴거하래요. 최유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내로 나가라고요. 책상 위에 내용 증명,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재혁이한테 물어봤어? 걔네도 똑같대요. WS라는 곳이 답이 없다고. 일주일 후 박재혁은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제약사 계약은 언제 확정됩니까? 곧 됩니다. 곧이 언제예요? 한 달째잖아요. 다음 주까지 계약서 못 가져오시면 투자금 회수합니다. 투자자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박재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동철의 집, 이대로는 안 돼. WS 대표를 직접 만나야 해. 박재혁이 말했어요. 그게 되겠어? 연락 두절인데. 바로 그때 박재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재혁 대표님이십니까? WS 비서실입니다. 박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께서 미팅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정말요? 모레 오전 10시 강남 오피스텔 최상층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됐어. WS 대표가 만나준대.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석이 저에게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미팅 확정됐습니다. 모레 오전 10시 박동철, 박재혁, 최명자, 최유리 전원 참석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내일은 리허설입니다. 회의실 입장부터 정체 공개까지. 알겠습니다. 강민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목을 만졌어요. 시계가 없는 자리. 아빠, 지켜보고 계시죠? 모레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틀 뒤 오전 10시 강남 오피스텔 최상층 회의실. 박동철, 이선희, 박재혁, 최명자, 최유리가 앉아 있었어요.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박동철이 시계를 봤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박재혁이 다리를 떨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석이 들어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뒤이어 하얀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한지우? 박재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선희가 뒷목을 잡았어요. 박동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어요.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전 며느리 얼굴 잊으셨나요? 강민석이 스크린에 등기부등본을 띄웠습니다. 소유주 한지우. 이 건물 주인이 접니다. 박동철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빚쟁이잖아. 빚쟁이요? 누가 그러던가요? 최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우리 계약 해지 못해. 계약서 보셨죠? 2개월 연체는 즉시 해지 사유예요. 바로 그 순간 계약 해지 통보는 1시간 전에 발송됐습니다. 강민석이 말했어요. 삐삐삐. 최유리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긴급 이사 명령. 임대료 미납 강제 퇴거. 엄마, 이거 진짜야? 최명자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어요. 재고가 다 본사에 있는데 동시에 박재혁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단톡방이 폭발했어요. 제약사 계약 불발, 투자금 환불 요구, 사기 아니냐 답 달라. 박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졌어요. 박동철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요? 저는 차갑게 물러섰어요. 아버지 유품까지 빼앗으면서 가족이라 했던 분들이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계가 없는 자리. 박재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제발.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부부요? 5년 동안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게 다라고 하셨죠. 그건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미쳤었다고요? 이선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몇 시간 만에 이혼 서류 던지신 분들한테 왜 제가 박동철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혼은 끝났어. 법적으로.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기 이혼은 무효입니다. 재산을 숨긴 게 아니라 원래 지우 씨 것이었으니까요. 박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건물 매각 없습니다. 계약 연장도 없고요. 우리 회사는 어떡하라고. 박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죠. 최명자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안 됩니다. 내일까지 퇴거하세요. 강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시댁 식구들이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강민석이 다가왔어요. 시원하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강민석이 파일을 꺼냈어요. 내일은 제약사 소유주 공개입니다. 그들이 진짜 절망하는 건 그때부터예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올랐어요. 일주일 후 박재혁은 다른 제약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점 계약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플랫폼과 어디서나 거절당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약속 지키셔야죠. 다음 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는 없습니다. 내일까지 투자금 환불하세요. 투자자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박재혁은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 밤 박재혁이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일성 제약 인수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든 맞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유주께 전달하겠습니다. 이틀 후 답이 왔습니다. 소유주께서 직접 만나주신답니다. 정말요? 언제? 내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입니다. 박재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날 오전 같은 회의실. 박재혁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제약회사 로고가 새겨진 정장이었어요. 또 너. 박재혁이 멍하니 일어섰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서류를 던졌어요. 주주명부 한지우 100%, 한일성 제약 대표이사 한지우입니다. 박재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네. 제약사도 제 거예요. 이럴 수가. 박재혁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당신 사업의 핵심이 뭐였죠? 제약사 독점 계약.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제약사 주인이 바로 접니다. 박재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제발, 얼마를 원해? 500억? 1000억?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거절합니다. 강민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버지 한일성이 나타났습니다. 재혁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대로 된 거군요. 박재혁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년 전 당신이 지우에게 투자심사역 경력 숨기라고 했을 때 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내 딸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그날부터 모든 재산을 지우 명의로 옮기기 시작했죠. 박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도 소문도 제가 일부러 퍼뜨린 겁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법입니다. 당신들은 빚쟁이라는 소문만 듣고 내 딸을 버렸죠. 화면 속 아버지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재혁 씨, 당신은 지우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재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이틀 내로 투자자들에게 전액 환불하세요.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당신 일이에요. 안 그러면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강민석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회사 자금 유용 50억, 탈세 30억, 허위 계약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박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구속 되는 거야? 최소 7년입니다.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우리 5년을, 5년이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 5년 동안 전 당신 집 하인이었어요.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어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재혁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강민석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탈세, 박재혁 구속, 회사부도 뉴스가 사건을 보도했어요.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 박재혁 수십억 횡령 혐의로 구속, 투자자 피해 300억 원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기꾼이었네. 투자자들 불쌍해.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니 진짜 가해자였구나. 법정에서 최유리가 울며 외쳤어요. 오빠. 하지만 박재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징역 7년. 저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다가왔어요. 끝났습니다. 네, 가슴이 뻥 뚫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봤죠? 딸이 해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어요. 3년 후, 가을, 한일성 제약바이오 그룹 본사, 직원 5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회장 취임식 날, 항암제 신약 3상 임상 성공을 발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한일성 의료재단 개소식, 식장 중앙에 아버지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초상화 앞에 헌화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 하지 못했던 말을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 날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 시계를 빼앗을 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무력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3년 전부터 딸을 지킬 방법을 준비하신 거죠. 아빠,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버지가 지켜준 딸, 이제 제대로 살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재단 1호 장학생 수여식, 20살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대학 포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장학 증서를 건넸습니다. 힘들었죠? 네. 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의 나를 구하는 기분이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봄, 제약회사 옥상 정원, 하얀색과 초록색으로 꾸민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50명,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만, 신랑은 강민석이었습니다. 주례가 물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강민석을 바라봤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전 그저 회장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당신 옆을 지킬게요. 키스, 박수, 하늘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여름, 아버지 산소 앞,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아버지 시계. 아빠, 이거 다시 찾아왔어요. 시계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경매장에서 찾았어요. 비싸게 주고 되샀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빠, 딸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묘소 뒤돌아 나왔어요. 입구에서 강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 회장 한지우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강민석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누구한테요? 아빠한테, 당신한테, 저한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강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한때 공원 벤치에서 올려다봤던 그 불빛들. 이제는 제가 그 빛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재혁, 7년 복역 후 출소, 대리운전으로 생계, 고시원 생활, 박동철 이선희, 노후 자금 날림, 반지하 월세, 매일 서로 원망, 최유리 최명자, 프랜차이즈 파산, 빚에 쫓김, 안지호, 제약바이오 그룹 회장, 의료재단 운영, 강민석과 행복한 결혼 생활.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진짜 사랑은 약할 때 지켜주는 사람. 한지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